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차시 9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온라인 계약 이 초유의 상태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 내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좋게 생각하자고요. 요런 날이 또 오겠습니까 나중에,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좀 어제 퇴근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볼까 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아이고, 중요한 거 빠졌다. 여기 이렇게 우리 정도 독도 정도는 표시하는 센스. 자, 이 세계 지도는 오늘 그렇게 크게 뭐 활용할 생각은 아니고 어제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차시에서 수업을 예고했듯이 오늘부터는 약 4차시에 걸쳐서 지오그래피, 자, 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큰 대단한 주제는 자연환경과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사회라는 말도 같이 붙였어요. 즉,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들한테,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4개 차시의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큰 그림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거창할 수도 있겠는데 아주 그냥 선생님이 뭐 두서 없이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지리라든가 자연환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서 없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 수업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차례대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차시, 즉 10차시에서 할 내용은 자연환경과 인간생활로서 이거는 학습지 프린트물 3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 온라인 게시물에 게재를 할 거니까 학생 여러분 확보하시고, 자,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역시 3장 정도의 수업 유인물이 있으니까 이것도 챙기시고, 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글쎄요, 선생님이 지금 아직도 구상 중에 있어요. 저거를 어떠한 내용으로 수업을 할지,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거는 특별히 예고를 하진 않을게요.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사소한 것이지만 좀 실천을 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힘드니까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제도를 만든다든가 법규 체계를 뭐 구축한다든가 그 정도의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러한 세 파트의 내용들, 각각 이거는 교과서 페이지예요. 42에서 51, 54에서 61, 62에서 67페이지까지 교과서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수업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이 교과서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좀 같이 한번 사전에 사후에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교과서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 중요한 거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한번 쳐보고 돼지꼬리도 한번 표시해보고 뭐 그런 것들 작업을 할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오늘 좀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일단은 큰 얘기부터 하자면, 여러분들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대략 뭐랄까, 대략적인 위치, 우리 지리적으로 봤을 때 5대양 6대주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5대양 6대주, 5대양 6대주의 각각의 명칭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남아메리카 쪽, 그쵸? 북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지중해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대륙 있죠. 유럽, 아시아, 유럽이랑 아시아 합쳐서 유라시아 요 정도. 대한민국이 있고 여기 동남아시아 쪽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 요 정도. 그쵸? 그리고 뭐 북극해 있고 남극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대양이라는 거는 5가지 대양이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 이렇게 있고, 이거 3대 해양이라고도 해요. 3대 해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북극해, 남극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6대주에는 뭐가 있나? 자, 아까 아시아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저기 동남아시아, 요쪽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아우르는 아시아, 그리고 옆에 유럽, 그리고 이쪽에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TV 하나 둘셋넷 6대주 이렇게 해서 6대주, 그리고 이거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도 하죠.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들, 이 세 개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자, 이거는 우리 인류가 이 이름을 명명하고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소위 전 세계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지리 같은 거 수리적인 위치라든가 어떤 지리적인 위치라는 거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5대양 6대주의 개념은 지리적인 위치에서 각 국을, 각 나라들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혹은 유라시아의 동쪽에 있으면서, 그쵸? 그리고 관계적 위치라는 것도 있는데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는 한반도 국가라고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이거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그 학습지 구차시라고 표현된 학습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 선생님이 일부러 내용을 채우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그냥 끄적이면서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얘기를 할 게 좀 많은데 지우고, 아이고 지도 그리는데 시간이 아이고 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정형화된 그런 상황, 스튜디오처럼 음질이라든 게 이렇게 딱 정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그러한 촬영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이 환경대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렇고. 자, 수업을 계속 할게요. 자, 일단은 칠판을 싹 지어놨는데 본격적으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자,
자, 자연 환경이라는 거, 이 자연 환경이라는 거랑 인간의 생활에 대한 간략한 얘기부터 할게요. 이 자연 환경이라는 거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기후. 자, 기후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네 번째 여학생, 날씨가 뭘까? 날씨는 뭐고 기후는 뭘까?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기후 어때? 뭐가 맞을까? 그렇지, 전자가 맞지. 날씨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짧은 기간, 그날 상대적인 개념이죠. 에 대한 어떤 대기 상태를 일컫는 용어예요. 영어로 웨더라고 하죠. 그럼 기후는 뭐라고 할까? 그렇지, 그날의 짧은 그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비교적 긴 기간. 요거는 엄밀하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지는 선생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대기 상황을, 평균적인 그러한 상황을 기후라고 합니다. 맞죠? 영어로 클라이메이트라고 하죠. 자, 기후라든가 어떤 나라들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나라들은 열대우림, 그런 개념이 있어요. 비가 안 오고 안 와서 건조한데 바람이 불고, 사막 같은 데는 흙먼지 같은 거 막 흩날리고, 그런 것들. 자, 기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혹은 지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형. 자, 이 곳이 평야 지역이냐, 아니면 산악 지역이냐, 아니면은 해안 지역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평야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아시아 대륙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해가지고 온난 다습해가지고 밀이라든가 어떤 벼라든가 쌀농사하기에 적합한 곳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요 정도 개념 나중에 다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거 기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모습은 천차만별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하다, 춥다, 건조하다, 온화하다, 이러한 것들은 100% 태양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수리적인 위치가 있고 어떤 관계적인 위치가 있고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데, 수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다음에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적인 재해. 자연재해의 예가 뭐가 있을까? 우리 이쁜이. 그래요. 그래. 지진이라는 게 있지. 그치? 지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지축이 막 흔들린다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볼케이노, 화산.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뜨거운 용암, 마그마 같은 게 막 쏟아져가지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 검은 어떤 가루들도 흩날리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바다에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를 지진계획이라고 해요. 이 지진계획을 우리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그래. 쓰나미라고도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기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 지형이라는 거는 사실 지구과학에서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판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구의 나이가 뭐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변화가 되는 모습들 했기 때문에 바닷가가 형성되고, 이게 융기 뭐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형이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 세계의 각 지도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후라든가 강수량과 같은 경우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뭐냐면은, 특히 기후 강수량과 관련해서 우리 지구에, 그리고 지구 내에 존재하는 190여 개국의 이 나라들 간의 어떤 위치적인 모습, 그거를 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구의 수리적인 위치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숫자로 표현하는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숫자.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지구를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 지구에 숫자로 표현했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적인 어떤 임의적인 숫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구라는 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죠. 몇 도였더라? 23.5도? 23.2도?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구는 자전한다고 그러죠. 자전한다고 하는데,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23.5도 정도 기울어진 자전축을 기준으로 스스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계절차가 뭐 발생한다든가 하는 개념들, 이거는 상식선에서 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렇죠? 자,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요? 아니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나요? 그렇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지,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예전에 물론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사람도 엄청나게 싸우긴 했었는데, 당연히 지동설이 맞는 얘기죠. 지금은 이 지동설에 입각해가지고 지구는 돌고 있는데, 태양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비스듬히 섞여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쬐는 이 방향에 따라서 특히 계절차는 중위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말이 어렵나? 하여튼 이 여름이다, 이 반대는 겨울이다, 이거를 또 대척점이라고도 해요. 대척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너무 끝도 없고, 아무튼지 간에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계절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교차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자연환경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정도만 좀 체크하고 갈게요. 구체적으로 여기는 겨울인데 여기는 여름이다,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봄이다,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중학교 때 학습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친절한 친구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거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그러나 수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려면 이러한 개념은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고 동그라미가 좀 안 예쁘다. 이거 다 배웠죠? 가로에 우리 인간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가상으로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그쵸? 요거를
이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할까요? 경선이라고 할까요? 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위 이렇게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가로선이니까 위선이다. 이거는 주입식 교육의 팽배라고 볼 수 있나? 아이고, 쏘리. 자, 아무튼 간에 이 가로의 선이 있고 이 가로의 선의 기준이 되는 거를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그쵸? 여기 북극, 남극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설명을 편의상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해보죠. 태양은 훨씬 더 크겠죠.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태양의 직사광선이 이런 식으로 지구를 향해. 그리고 지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렇게 좀 자전축이 있어가지고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도의 부분 여기서부터 잘 보자고요. 그냥 여기 0도라고 기준했을 때 여기는 몇 도일까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90도가 되겠죠. 그쵸? 북극 여기는 남극이죠. 남극도 이 중앙에 비교하면은 이것도 90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태양을 받는 요 부분을 열대 지역이라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위로 갈수록 위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도, 중위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할까? 그렇지. 중위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아이고 미안해요. 중위도가 아니고 저위도라고 하겠지. 그러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과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뜨거워질까요? 추워질까요? 반대로 저위도로 내려갈수록 뜨거워질까요? 더워질까요? 여기를 북반구라고 하죠. 여기는 남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반구는 반대로 요로 갈수록 고위도, 요로 갈수록 저위도, 중위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나라들은 남쪽에 많을까요? 북쪽에 많을까요? 대충 북쪽에 좀 많지. 남쪽에 있는 거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 이 정도고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다 북반구 쪽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열대라는 기후 지역이 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대 기후가 있고 다음에 냉대 끝으로 한대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열대 지역 대표적으로 저쪽에 적도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 그려져 있던 세계지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대충 위치가 교과서 나중에 교과서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나중에 열대라는 데는 열대 사바나 기후가 있다, 뭐 열대 우림 기후가 있다 이런 것도 공부를 할 거고 열대 사바나라는 거는 건기랑 우기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경향을 배우고 열대 우림에는 엄청나게 날씨는 뜨겁고 비는 강수량은 많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뜨겁고 고온 가슬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멀쩡한 날씨에 비가 꽝 오는 게릴라성으로 오는 이런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스콜 이런 것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옷을 껴입는 경향이 크겠어요? 아니면 헐렁헐렁하게 입을까?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날씨가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옷을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입는 것이 맞는 거고, 집을 지을 때도 비도 많이 오니까 뭐 지붕을 급경사로 한다. 그리고 바닥 지열이라는 게 대단하니까 집을 좀 띄어가지고, 우리 고상가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식으로 주택을 짓는다. 그리고 먹는 것도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니까 기름을 많이 튀겨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법이 뭐 저장되어 있다. 결국 이 수리적인 위치를 얘기할 때 자연환경이라는 거, 이 수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 것들인데, 결국 그러한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 문화, 의식주가 크게 달라진다는 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대강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좀 날씨는 춥진 않겠죠. 날씨는 춥진 않겠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적당한 기온에 바람은 많이 불고 강수량도 이 기준이 있어요. 무슨 500mm 미만이다, 250mm 미만이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조 기후에 또 해당하는 맞는 의식주가 있을 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열대랑 한대 이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전부 다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온대기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온대기후에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아시아, 중국 저쪽이나 벼농사, 평야 지역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벼농사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의 밀농사 같은 거 좀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개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다음에 냉대기후, 한대기후, 춥다는 말이잖아요. 저기 보자. 한대기후, 냉대기후, 침엽수림, 이런 거, 침엽수림이라는 말로 배우게 될 건데, 날씨가 추우니까 식물 같은 것들이 뭐라고 해요? 좀 더운 지역의 나라들 가면은 잎사귀가 엄청 크거든. 나무가 이렇게 좀 크게 자라고. 왜냐면은 열대우림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을 많이 받죠. 그러면서 비도 많이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쑥쑥 자라는 거야, 성장을. 그래서 나무들 잎사귀도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쑥쑥. 열대우림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열대우림. 이게 뜨겁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산림, 그러한 개념이죠. 레인포레스트라고 하죠. 레인포레스트. 반면에 한대와 같은 경우는 냉대와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 냉대 한대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뾰족하게 자란다고. 그리고 잎사귀도 조그마고. 이걸 침엽수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타이가라고 한다. 그런 것들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이게 전공은 아니라서 좀 죄송한 면이 있어요. 예. 하지만 잘 배웠으면 좋겠네.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자, 다음에 이 수리적인 위치할 때, 그러면 이거 알죠? 여기 세로선도 있죠. 세로선은 경선이라고 하고, 그쵸? 자, 서경이 있고 동경이 있을 때 180도 기준으로 서로 시간이 바뀐다는 개념. 그리고 이 경선의 기준이 되는 이 선도 있으니 이것도 날짜 변경선, 시간 변경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영국 런던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영어를 잡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 기준 본초 좌우선에 비교했을 때 동쪽에 있다. 이 정도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들 좀 오늘 잡다하게 얘기를 좀 하느라고 주소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자, 다음으로 자연재해 같은 경우,
아까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지진 해일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11차 시에서 좀 다루게 될 내용인데, 11차 시에서 다루게 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은 과연 우리가 자연을 적극적으로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배우게 될 거고, 그와 반대로 자연도 어떤 마땅히 어떤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아프지 않을 자격이 있다 해서 무슨 뭐 생태 중심적, 그리고 이 둘 간의 유기적인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 관점까지 세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요거를 뭐 환경 결정론이다, 환경 가능론이다, 환경 생태론이다 해가지고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좀 학문적으로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뭐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라든가 아니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인간의 이성대로 마음대로 이용을 해도 좋다는 식의 그러한 관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그런 대비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차시에서는 12차 시에서는 환경 문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오늘 그냥 뭐 두서없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오늘 수업은 그 아까 학습지 이 공간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필기를 하되 뭐랄까 시험에 나온다든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고 숙제를 하나 낼게요. 숙제는 여러분들 자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본 적도 있고 본의 아니게 손해를 받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서술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손해를 입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어떤 자기 사정에 맞게 좀 이렇게 과제 제출방에 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잡다한 얘기로 좀 흘러가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저 컴퓨터 앞에서 교과서랑 학습지 같이 펼쳐놓고 좀 차근차근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온라인에서 봅시다. 안녕, 빠이빠이.